안녕하십니까. 안종현 교수님 졸업작품 1, 기억을 상영하다 팀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이지민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입니다. 모티베이션, 아이디어, 테크놀로지, 스케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간단한 기록형 SNS를 이용하여 일상을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약 50%의 젊은 세대들이 일상을 기록하는 SNS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인의 약 65%가 기록형 SNS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일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에 앞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중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에서 느낀 지금의 내가 궁금해서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즉 일기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일기를 작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기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입은 글만 기록 가능한 타입입니다. 이러한 일기 어플의 경우 원하는 내용의 일기를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리뷰를 보시면 별점이 5개인데도 불구하고 일기마다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리뷰, 별점 2개의 리뷰는 글만 쭉 나열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리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글과 함께 사진을 같이 기록할 수 있는 타입의 어플입니다. 이러한 타입의 어플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무조건 사진을 넣어야만 일기 작성이 가능한 케이스, 두 번째로 사진을 선택적으로 첨부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 별점 1개의 리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넣고 싶은 사진이 없음에도 관련 없는 사진을 첨부해야만 일기 작성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 별점 4개의 리뷰를 보시면 사진을 첨부한 날과 첨부하지 않은 날이 뒤섞여 보기가 불편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이러한 일기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보완하여 통일된 깔끔한 UI를 제공함으로써 일기를 다시 돌아보고 싶은 소비자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고 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기를 꾸준히 쓰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어플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하루를 한 장의 이미지로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획하게 된 저희 프로젝트 기억을 상영하다입니다. 일기를 작성하면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포스터를 생성해 주어 나의 하루를 포스터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앱입니다. 기획하고 있는 메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작성한 일기의 별점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한 일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타이틀을 추출한 뒤 일기의 장르를 매칭합니다. 그 후에 타이틀과 장르를 기반으로 포스터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포스터와 작성한 일기를 일기 리스트에서 볼 수 있으며 별점이나 장르별로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우울한 일기는 보고 싶지 않을 때 우울한 장르의 일기를 필터링할 수 있고 별점 1개의 일기의 경우에도 필터링을 통해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화 포스터는 영화를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해 놓은 것으로 포스터만 보아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유추하거나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의 특성을 일기에 적용하여 나의 하루를 한 장의 포스터로 만들면 지난 일기를 되돌아볼 때 통일된 UI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난 날들을 회상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떤 포스터가 작성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포스터를 모으는 성취감으로 인해 일기 작성에 대한 동기부여 또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일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기의 타이틀을 뽑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출된 타이틀을 기반으로 저희가 설정한 장르의 범위 내의 장르를 예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된 장르와 타이틀을 기반으로 어울리는 포스터 형식의 그림을 생성해내야 합니다. 일기의 타이틀을 추측하고 장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챗GPT API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일기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타이틀의 경우 영화 제목의 형식처럼 출력해주기는 하였으나 하나의 장르로 예측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한 장르로만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챗GPT를 파인튜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챗GPT를 간단하게 파인튜닝한 결과입니다. 특정 장르 리스트 중에서만 답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후 영화 제목과 장르를 예측하도록 설정하고 기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기에서 타이틀과 장르를 추출한 다음 추출된 타이틀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중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기술 소개에 앞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제로 사용한 결과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관련 기술 설명하겠습니다. 생성된 3가지 이미지 모두 작성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특징을 잡아 이미지를 잘 생성해 주었지만 단순한 이미지 형식으로 생성되다 보니 포스터로 사용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포스터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파인튜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소개에 앞서 몇 가지 모델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VAE입니다. VAE는 Variational Autoencoder의 약자로 쉽게 알기 어려운 사후 확률 분포 PZX를 쉬운 분포로 근사하는 변분법적 추론을 활용한 딥러닝 생성 모델입니다. 여기서 변분법은 함수 그 자체를 입력으로 받아 스칼라, 수 하나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VAE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 X를 요약하여 잠재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잠재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 Z를 X로 다시 최대한 유사하게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원에 사용할 분포 PZX를 알 수 없다면 그와 최대한 비슷한 분포를 찾아내어 활용합니다. VAE의 핵심은 방금 간략하게 설명드렸듯 PZX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이미 잘 알려지고 다루기 쉬운 분포 중 최대한 비슷한 분포를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VAE는 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학습 방법 및 과정은 안정적이지만 적절한 분포가 없는 경우 그와 최대한 비슷한 분포를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는 다른 이미지 생성 모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디퓨전 모델입니다. 왼쪽 사진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본래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좌측 사진처럼 잉크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디퓨전 모델은 잉크가 퍼진 방법을 분석 및 학습하여 좌측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우측의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디퓨전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포워드 프로세스, 리버스 프로세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미지 데이터의 가우시안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란 자연계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한 정규 분포를 가지는 일반적인 잡음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에 이러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단계별로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노이즈의 형태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포워드 프로세스이며 리버스 프로세스는 노이즈의 형태를 원래 이미지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기존의 이미지에서 노이즈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포워드 프로세스이고 노이즈의 상태에서 원래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디퓨전 모델의 단점으로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분포는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Q가 아닌 최대한 유사한 P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차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은 픽셀 그 자체를 인풋 값으로 받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컴퓨팅 코스트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로 풀린 프로그램이지만 거기 사용된 정확한 모델의 이름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입니다.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VAE의 노이징, 디노이징 프로세스와 디퓨전 모델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인풋 값인 X를 VAE 노이징 과정을 통해 인코더가 인코딩하여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시킵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데이터를 n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해 놓은 n 디멘셔널 스페이스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가 디퓨전 모델의 포워드,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변환되며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디코더가 디코딩하여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의 핵심은 인풋 값을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하는 인코딩, 디코딩 과정에서 VAE의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는 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인풋 값으로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픽셀 공간이 아닌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컴퓨팅 코스트를 줄인다는 점,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 모델의 복잡성이 감소하고 세부 표현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본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거쳐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파인 튜닝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파인 튜닝이 적용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레저럴트 케이스 오브 람다 디퓨저입니다. 현재 람다 디퓨저에 적용된 스타일은 포켓몬 스타일이며 프롬프트로 대입된 girl with a pearl earring, cute Obama creature,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프롬프트를 대입하였을 때 프롬프트의 특징을 살려주면서 포켓몬 스타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리절트 케이스 오브 드림부스입니다. 인풋 이미지로 백팩을 대입했을 때 백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백그라운드를 나타내는 프롬프트에 따라 다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이미지 생성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포스터 이미지와 이미지를 설명한 캡션이 포함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 이미지 데이터셋에 캡션을 달 수 있는 이미지 캡션 모델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VIT GPT 모델은 CNN이 아닌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이미지 캡션에 특화된 모델이고, 두 번째 블립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이미지 캡션뿐만 아니라 반대로 텍스트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능 모두 고루 특화된 모델이며, 마지막 블립2는 과정을 단순화시켜 빠르고 정확하게 이미지 캡션이 가능한 모델로 조사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 캡션을 잘 수행하는지 테스팅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 모두 테스트하였고 그중 한 가지 예시입니다. 이 테스트 결과에서는
GIT Large Fine-Tuned on Text Caps가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테스트 결과값만을 가지고 어떠한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돌려보고 저희가 의도한 바와 가장 근사한 값을 도출하는 모델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구현 계획입니다. 2023년 여름방학 동안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라벨링을 진행한 후 모델 학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때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 학기에는 서버DB, 웹을 구현하고 2024년 겨울방학 동안 인터페이스를 완성하여 테스팅하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학기에는 도큐멘테이션 작성과 마케팅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3학년 1학기 동안 노션을 통해 팀 내부 회의 결과와 미팅 때 받은 코멘트를 기록하고 프로젝트 관련 조사 또한 노션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기재된 GitHub 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 진행 및 버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졸업작품 1 기억을 상용화하다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